있어요? 자, 여기 처음부터 나와 있어요. 국어몬스터 개념 다지기에 마지막 페이지 쭉 찾아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모든 지문은 출제를 위해 다듬고 또 다듬은 글이다. 그래서 수능 지문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도 학교에서 출제할 때 경험했던 건데 학교 입장에서는 출제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게 바로 비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과서를 보시면 비문학점도 있거든요. 설명문 논설 이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왜 내기가 힘드냐면, 자, 문학하고 달리 비문학은 뭐예요? 겉에 다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이미 배운 지문은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를 응용해봤자 굉장히 어렵고 문제내기가 굉장히 별로예요. 수업하기도 별로.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험은 보통 문학이나 문법에서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는 국어라는 과목을 배우고 2학년 때는 학교에 따라서 선택 과목들을 배우게 되는데 보통은 1학기에 문학을 배우는 건 분명해요. 2학기에는 독서를 하거나 아니면 화작이나 그 언어와 매체 이런 걸 선택하면서 막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 다른데 독서를 가르치고 있는 학교 중에도 일부는 자꾸 모의고사 같은 거나 외부 지문 그 교재 같은 걸 이용해서 자꾸 문학이나 문법을 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해요. 그죠? 안 그런 학교도 있지만 보통 학교 문제를 평이하게 내는 학교들은 그냥 내고 아닌 학교들은 그렇게 꼭 외부 지문이나 다른 것들을 갖고 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수능이라는 거는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아직 덜 깼어? 어디 아픈 건 아니지, 할리? 그런 아이가 아닌데. 자, 그래서 외부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온다는 거 명심하시고 결국은 뭐냐면 수능도 결국은 문학, 비문학에서 75에서 80%가 나와요.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비문학이 사실 내신에서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내신에서는 별로 나오기가 어려운 파트이긴 해요. 어떤 경우는 있냐면 모의고사에서 내긴 해요. 모의고사 같은 거에서 내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신보다는 수능에서 여기서는 1대1이니까 수능에서는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메인 과목이다. 나머지 여러분이 화작이나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여기서 20%에서 25% 정도가 나온다. 이거는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 또 하나는 비문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국어 공부가 아니다. 독해력이다. 독해력은 뭐다? 전 과목에 영향을 미친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읽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수능 출제를 위해서 다듬고도 다듬은 글. 다시 말해서 수능 지문다운 구조를 가질 때까지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정보들을 잘 배치해냈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의 근거가 다 어디 있다? 지문 안에 가 있다. 문학은 아니다. 문학은 판단의 근거가 밖에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지문에 답이 근거가 있지만 내가 판단해야 되는 기준의 근거가 복이나 선지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비문학은 지문 속에 다 답이 있다. 독서의 문제는 결국 지문과의 내용일침을 인지하고요. 구조를 파악하면서 지문의 흐름이나 문제 양상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 자, 문제 접근법은 아직 중3이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이건 별로 급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천천히 여러분들이 수험생이 됐을 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자, 우리 요거 지문을 어떻게 읽을지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이 출제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보통 이렇게 돼요. 아까 같은 그런 내용 문제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구조 문제, 형식의 문제.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어휘 문제 정도가 있습니다. 어휘 문제. 어휘 문제는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하고. 문제가 많아지면 내고, 문제가 없으면 안 내고.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내용과 형식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접근법 패스하고 세 번째.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 부분부터 잘 볼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지문 안에다가 보물찾기 하는 거다. 여기다 출제 요소를 이렇게 숨겨놓은 거다. 우리가 이거에서 근거를 찾아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독해 과정이고 문제풀이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물이 뭐냐는 거야. 그 보물. 선지의 재료가 되는 애들이 뭐냐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첫 번째 일단 해야 되는 게 화제, 논제, 논점 이런 아주 어려운 말들로 써있지만 다 같은 말이에요. 지문 속에는 이야깃거리, 다시 말해서 주인공, 화제 이런 것들이 별표 치세요. 첫문단의 독해를 통해 파악합니다. 자, 첫문단에 크게 써주세요. 첫문단은 예고편이다. 뭐라고요? 첫문단 뭐라고요? 예고편이다.
있잖아, 나 너희들이랑 이런 얘기 할 거야. 이 글은 이렇게 흘러갈 거야. 라고 예고해 주는 거다. 알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첫 문단 진짜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늦어도 두 번째 문단까지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구체화돼요. 이게 점점 구체화되면서 주제가 생겨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글을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다 이렇게 읽지 말고요. 아, 이 글은 예고편에서 첫 번째 문단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구나. 아시겠죠? 그거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 화제, 논제, 문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약간 글의 성격에 따라 다른 거지. 그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야기거리. 여기서 뭘 얘기할 건가? 다른 말로 선생님은 주인공 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읽어볼까요? 광고원에서 성공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송신자의 의도도 수신자가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도록 언어적 표현이 잘 짜여져야 된다. 이를 위해서 송신자는 좀 더 다양한 언어 표현을 위한 전략들을 사용한다. 여기서는 반복이나 생략, 신조어를 사용하는 방법과 효과를 알아보고 그것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첫 번째 문단은 예고편이다. 난 너랑 이런 얘기를 할 거다. 알겠지? 그럼 너희들은 거꾸로 아, 이런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할 거구나 라는 걸 찾아내야 된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보는 거다. 자, 해보자. 뭐였까? 환희. 제일 처음에 첫 번째 문장에서 뭐가 보이니? 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아, 이 글은 광고원에 대해서 나랑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구나. 맞니? 그럼 광고원은 어때야 된대? 환희 계속 하는 거야? 응. 성공적 의사소통을 위해서 송신자의 의도를 수신자가 정확히 추론할 수 있도록 언어적 표현이 잘 짜져야 된다. 라는 얘기지? 그지? 그치? 아니야. 그러면 이 글은 광고 언어 중에서도 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네. 맞니? 구체화 맞니? 구체화. 좁혀졌어. 그러더니 이를 위해서는 송신자는 좀 더 다양한 언어 표현을 위한 전략들을 사용해야 된다. 맞니? 그러더니 뭐라고 했어? 여기서는 이 글에서는 많지만 되게 많지만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할 때? 아니야? 반복, 생략, 신조, 반복과 효과, 영향을 알아보겠다. 라고 되니? 그러면 이 글은 어떻게 흘러가겠니? 흘러가겠지. 그래, 구조가 그렇게 생겼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태까지는 그냥 비문학지문을 아무 생각 없이 읽었다면 이제 숙제를 할 때 이 글은 도대체 뭐에 대한 글이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를 찾아보자. 알겠지? 그래서 처음에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문단에서 주인공을 찾는 거야. 그래서 찾아. 내가 생각한 대로 해보는 거야, 일단. 내가 주인공 할 때, 왜 주인공? 써있는 거야, 사제. 얘인가? 이렇게. 얘가 주인공 같은데? 아, 이 글은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구체화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봐야 돼요, 숙제를. 실제로.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논제, 선생님 뭐라고? 아, 논제는 화제는 농점이든 다 결국 이 지문에서 얘기할 거리. 무슨 얘기할 건지 그거 예고할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연습해볼게요. 하늘이 돌아왔어. 하늘아. 두 번째 문단, 우리 두 번째 예시에서 일반적으로 가치는 반드시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는 반면에 사실은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지 않는다. 뭐에 대해서? 어떤 단어들이 눈에 띄니? 가치. 또? 주관적 평가. 또? 옳지, 잘하네. 그 다음? 사실. 주관적 평가. 안 들어간다. 그럼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니? 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는 거 같니? 가치와 사실. 정답! 가치랑 사실에 대해서 나랑 얘기해 볼래? 내가 얘기해 줄게. 이런 얘기야. 자, 그러나 많은 철학자들은 사실과 가치가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맞네요. 사실과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네요. 사실 뭐 가치가 뭔지, 그치? 아니? 그런데 얘들아 생각해봐. 그러더니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주장이죠.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은 논리적으로 구분이 되지만 실제의 지적인 활동에서는 서로 결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을 가진다. 인간은 과학을 통해 사실의 구조를 인식하며 윤리를 통해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실제로 한 인간이 어쩌고 하려고 해서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건지 잘 봤더니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까지 같지?
맞니? 자, 사실과 가치를 얘기하고 있었어. 그러더니 어디로 끌고 왔어 너희들을?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으로 끌고 가는 보이니? 구체화된 거 맞지? 사실과 가치.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구체적이죠 더? 더 좁아졌잖아 범위가. 그러지? 자 그러면서 자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지적인 활동에서는 결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장이야. 주장 알아요 주장. 자 설득력을 가진대. 자 그럼 뭐야 이게? 근거겠지 근거. 인간은 자 인간의 영역이네 인간. 사실과 가치.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그것이 인간이 하는 영역. 인간의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까지 좁혀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과학을 통해서 사실의 구조를 인식하고 윤리를 통해서 가치를 판단한대. 아, 인간은 인간의 사실과 가치 판단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다. 구체적으로 지금. 그죠? 출발은 가치와 사실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지만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으로 내려왔고 인간의 영역에서의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죠?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사실을 구조를 인식하고 윤리를 통해서 가치를 판단하고 과학을 통해서 사실을 인지하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구분될 수 있는 별개의 영역으로 보는 겁니다. 자,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야. 얘는 적어도 인간의 영역에서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나 또 실제로 한 인간이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할 때는 이 두 영역이 서로 맞붙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사실과 가치가 분명하게 구분되는지 계속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구분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계속 얘기를 이어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글이 흘러갈지 보이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사람들은 누구나 정의로운 사회에 살길 원한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일까? 던졌지? 그럼 앞으로 글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니? 정의로운 사회가 뭔지. 그렇지. 아, 이 글은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글이구나. 그럼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시키는지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 그러면서 이에 대해 철학자 로버트 노직과 존 롤스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예고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글이 전개될 것 같니?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며. 설명해 주겠지. 로버트 노직은 어쩌고저쩌고. 그치? 존 롤스는 어쩌고저쩌고. 맞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다? 첫 번째 문단은 뭐다? 예고다. 첫 번째 문단에서 내가 할 일은 뭐다? 뭐에 대한 글인지 화제를 찾고 중심 화제를 찾고 아니 이 글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예측해본다. 거기까지 오케이? 다행히 알겠어? 좋아. 다행히 잘하고 있어. 연우 알겠니? 알겠니? 준호야 알겠니? 준호 마음을 열었니? 마음을 열어줘. 알았지? 준호 알았지? 선생님 좀 집착이 있는 스타일이야. 알았지? 준호아 선생님은 좀 집착이 있어. 그래가지고 계속 물어보게 돼 있어.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 지금 왜 물어보는지 알겠지? 자꾸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되니? 내가 생각을 하게 되지. 귀찮지만. 이제 경호 그렇지? 기다려.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거야. 경호 기다리는 눈빛인데. 경호는 웃는 게 너무 예쁘구나. 눈웃음이 어쩜 좋지? 자, 이제 해보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핵심어와 중심 내용을 찾아볼 거예요. 핵심 내용이 무엇이고 중심 내용이 뭔지. 중요한 내용 찾으라는 얘기죠. 중요한 내용.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긴 글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면서 읽자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럼 핵심어라는 거는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다거나 계속 반복하는 거. 그죠? 아까 정의로운 사회라고 했으면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은 정의로운 사회 그러겠지. 사실과 가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이게 문장의 주인공, 걔네들. 그 다음에 사례는 아무거나 드니 중요한 내용을 사례를 들지. 사례를 왜 드는 거야? 똑똑하게. 이해를 도우려고. 이해를 왜 도와야 돼?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거니까. 내가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중요하니까.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앞에 말을 요약 정리해주는 거. 즉, 다시 말해. 이처럼, 그러므로, 요컨대 따라서, 결국, 그래서 이런 거. 그지?
왜 요약해? 중요하니까. 다시 왜 말해? 너무 중요하니까, 그치? 이거 꼭 알아야 되는 거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반복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다음, 즉, 이런 말 다음에 나오는 뭐, 예를 들어, 이런 쪽이 있어.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얘가 중요한 건 아니야. 얘를 통해서 이해하면 되는데, 그 얘가 뭐에 대한 예인지를 봐야 되는 거지. 그게 강조하고 싶은 거죠. 알겠죠? 그런 거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비교우위란 어떤 재화의 생산 기회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작은 경우를, 이거 사회교과서죠. 사회교과서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런 게 독해가 잘 된다는 건 사회교과서 독해도 잘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독해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는 새싹들이기 때문에. 자, 이때 기회비용이란 그 재화의 생산으로 인해 표기가 되는 다른 재화 가치를 말한다. 자, 만약 이 상황이었지? 뭐지? 자, A국이 자동차 한 대를, 자, 뭐가 시작됐지? 한 대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신발 생산을 100혈을 줄였다고 가정해보자. 이거 뭐가 시작된 거야, 지금? 뭐가 시작된 거야, 이거? 얘를 왜 든 거야? 이거 설명해주려고. 어렵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어렵지? 예를 들어서, 이해됐어? 이거야. 알겠니? 어렵지? 처음이라 낯설지? 근데 중요해. 알아야 된다고. 예를 들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랬으니까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국의 비교 우위 산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20세기 초 경제학자 헥셔가 또 이런 말을 괜히 해가지고, 그지? 각국의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 요소를 지각적으로 하면 어쩌죠? 즉, 이런 말. 제야만한 각국의 노동에 대해 즉, 다음 중요하다는 얘기야. 알겠니? 결국은 국가의 생산 요소를 많이 가진 분야에 대해 보다 우월한 위치를 갖게 된다는 걸 말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또 얘기하고 이거 얘기해주는 거지. 알겠죠?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부터 이제 숙제랑 완전 직결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숙제는 진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연습시켜줄게요. 이거 나 바보 아니야? 자, 얘들아 다시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은 뭐다? 예고다. 실제 써야 돼요. 예고편이야. 이 글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중심 화제를 찾고 주인공이죠. 주인공. 중요한 화제 주인공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것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볼 거야. 자, 이게 1번이야. 알겠니? 찾을 거야.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해야 돼.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보란 말이야. 글을 그냥 보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지금 뭐라고? 글쓴이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리한테 낯선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글쓴이랑 여러분이 원활하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글쓴이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기본 개념들, 기본 이론들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비문학 직면에는 뭐가 나오게 되어 있냐면 개념이에요. 알겠죠? 뭐뭐란 무엇이다. 무엇을 무엇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보이면 유심하게 봐야 된다.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뭐 할 거니까? 출제할 거라고. 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것도 있지만, 아까 선생님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선지의 재료. 보물찾기. 내가 찾아야 되는 보물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보물을 찾으라고 했다고 해서 보물 찾는 데만 허락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 비문학을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내 판단의 기준에 의하면 요령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있잖아. 뭐 옛날에, 요즘에 많이 없는데 옛날에 선생님들은 진짜 심했어. 접속사만 하면 거기 밑에만 읽어. 뭐 이래. 결론은 끝에 있어. 앞이랑 끝만 읽어. 뭐 이런다? 아니야. 곳곳에 숨어 있어. 그리고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독해가 돼야 돼. 정말 정성껏 읽어야 됩니다. 선생님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정성껏 읽는 거를 많이 연습하면 어떻게 되냐? 빨라져. 엄청. 정확하고 빠르게 읽게 돼요. 직관적으로 거의. 우리의 목표는 그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왜 못해요? 하루에 하나씩 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하루에 하나씩이면 여러분 365일 동안 365개의 지문을 읽게 되는 거예요. 자, 많은 얘기를 우리가 책을 읽어가지고 독해력을 향상시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 그치? 독해력을 향상시키려면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러는데 늦었어. 책 좋아. 책 좋은데 사실 지금 바쁘잖아. 그치? 근데 국어 수능 영역에 수능을 시험을 잘 보게 할 정도의 실력을 갖출 정도로 책을 읽어야 되면 한 500권 읽어야 돼. 그럼 못
읽잖아. 그지? 비문학 지문을 열심히 읽는 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꼭 밥 먹듯이. 그럼 3번인데. 한 번만 하게 해줄게. 알았지? 한 개. 나는 거창한 계획을 별로 안 좋아해. 왜? 거창한 계획은 결국 어떻게 돼? 꿈을 꾸지 말라는 건 아닌데 거창한 계획은 결국 실질적으로 실행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이 다이어트 맨날 실패한다고 했잖아. 그럼 너희들이 사회생활 좀 잘하는 애들 같으면 다이어트, 선생님 다이어트 왜요? 막 이래야 되는데 다이어트 실패했던 표정으로 다 그렇게 있으면 어떡해. 아무튼 선생님이 만약에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뭐 윗몸 일으키기를 10개만 해보자. 이렇게 했으면은 실패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막 100개, 뭐 줄넘기 1000개 이러면 되니 그게? 안 된다니까? 알겠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하루에 하나만 하나 제발 미루지 말고 하루 1개 알겠지? 부탁이야.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고 얘기하자. 너희들도 근거를 가져. 선생님 해도 안 되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게끔. 알았지? 한번 해보세요. 자, 개념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지식의 본성을 다루는 학문인 인식론은 흔히 지식의 유형을 나누는 데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얘들아, 주인공 찾아, 빨리. 주인공 뭐야? 빨리 찾아, 주인공. 인식론 잘한다. 인식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는 거구나. 근데 그 인식론의 특징은 지식의 본성을 다룬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의 유형을 나누는 데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러면 얘들아, 다음 글은 어떻게 이어지겠니? 할 수 있어. 쫄지 마. 뭐라 그랬어? 예고하고 있잖아. 지식의 유형을 나누는 데서 시작한다며. 그럼 다음 글은 어떻게 이어지겠어? 지식의 유형을 나누겠지? 만나볼까? 지식의 유형. 소름. 소름이잖아. 이런 쾌감을 느끼면 이제 독서가 재밌는 거야. 자, 안다라는 말의 다양한 용례들이 보여주는 의미의 차이를 통해서 드러내기도 한다. 뭘 들고 있니? 얘를 들고 있네. 얘는 왜 듣는 거라고? 중요하니까. 이해시키려고. 자, 자전거를 탈 줄 안다와 그는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에 얘들아 봐봐. 이 보세요. 지식의 유형은 안다라는 말의 다양한 용례들이 보여주는 의미의 차이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하고 있잖아. 근데 바로 알겠지. 자전거를 탈 줄 안다와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 뭔지 알겠지. 뭔지 모르지만 뭔지 알겠지. 그지? 얘라는 게 그런 효과를 갖고 있다는 거야. 전자의 안다는 뭐야? 능력의 소유를 의미하는 거야. 뭐라고 불러? 절차적 지식. 절차를 안다는 얘기야. 후자의 안다는 정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성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에 뭐가 나왔어? 뭐라고? 알미라는 건 뭐라고? 어떤 능력이나 정보를 소유한다는 걸 알려줬죠. 그죠? 여기 마지막에서 표상적 지식이란 뭐고 절차적 지식이란 뭔지를 알려주고 있잖아. 이런 것들로 선지 만든다고. 재료를 막 만들어갖고 여러분들 문제를 낸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고 개념 이렇게 찾으라고. 선생님 저 찾았어요. 개념이에요. 여기. 개념 나왔네요. 이렇게. 알겠지? 자, 질문과 답의 형태가 등장한다면 얘는 당연히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거 되게 많죠? 그죠? 여기 보세요. 사람들 중에는 유독 길눈이 밝아 길을 잘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번 갔던 길도 잘 못 찾는 사람도 있대. 이처럼 중요하잖아. 사람들의 공간 지각력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랬어. 그럼 얘들아 글을 이렇게 써놓고 그건 그렇고 그리고 딴 얘기를 하겠어? 아니지. 이 글을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질문을 던졌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건 나 이제부터 무슨 얘기 할 거야? 글쓴이 지금부터 너희들은 무슨 얘기 할 거야? 공간지각력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힐 거야. 이 글을 통해서 말이야. 알겠니?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뭐니? 화제지, 화제.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야? 공간지각력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히는 글이야. 공간지각력의 차이에 대한 글이야. 맞니? 맞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 그것은 뭐래요? 대뇌의 축두엽 안쪽에 있는 해마와 이를 감싸고 있는 네오가피즈의 신경세포들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뭐야? 답이지. 이게 주제야, 주제. 근데 여러분한테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글의 예고편.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야? 공간 지각 능력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히는 글이야. 근데 그 원리는 뭐래?
대뇌의 축두엽 안쪽에 있는 해마와 이를 감싸고 있는 내유각 피질의 신경세포들로 설명할 수가 있대. 그리고 그 글에 대해서 쭉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죠. 자,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 더럽게 어렵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들이 이거를 진짜 다 이해한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치? 말도 안 되는 거야, 그치? 독해라는 게 뭐야? 읽어내는 거야, 읽어내는 거. 이걸 알고 푸는 애들이 어딨니? 그래서 간혹 어떤 수업 중에는 배경 지식을 설명하는 수업이 있어. 근데 나는 선생님들 그거 되게 회의적이야, 솔직히. 왜냐? 그 배경 지식이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물론 내가 자연스럽게 습득한 배경 지식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하고 지금 여기서 대뇌의 측두 안쪽에 있는 해마 이를 감싸고 있는 내유각 피질이 뭔지를 설명할 필요는 없는 얘기야. 왜? 이건 또 안 나와. 안 나와. 이 질문은 똑같이 안 나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정보를 받아들이고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재밌어요. 왜 재밌는 줄 알아요? 비문학 지문을 보면 상식이 되게 풍부해져요. 니네가 이런 걸 언제 생각해? 너 이런 거 생각해본 적 있어? 공간지각률 차이가 나는 이유? 생각해본 적 없잖아. 모르잖아, 니네. 근데 이거 읽으면 알게 되는 거야. 얼마나 재밌어? 나중에 막 지문 중에는 변기의 원리도 나와, 변기. 내 변기 원리 알아, 니네? 사이펀의 원리? 나 지금도 기억나.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뚫어내는 이 힘. 여기 이렇게 여기가 물이 보이는 거 알아요? 냄새를 방지하려고 여기 물이 보이는 거 알아요? 진짜 과학적이에요. 이런 거 어떻게 하냐고. 그치? 비문학이 그렇게 매력적이야. 하루에 하나씩 해. 알았지?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 미리 말해주는데 우리가 지금 풀게 나가게 된 그 자유스토리는 고등학교 1학년 기출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해보다가 선생님 저 너무 어려워요. 이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중3 거부터 해도 됩니다. 알죠? 중3 거부터 해도 너무 창피하잖아요. 뭐가 창피하냐 중3인데. 그치? 지금 중2야 엄밀히 말하면. 그치? 중2 거 해도 돼. 왜? 너희들은 지금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이잖니? 선생님 얘기했지? 100점을 맞을 때까지 물을 채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지? 자기 물이 어느 정도 차이인지 스스로는 잘 알 거야. 그지? 어떤 애는 텅텅 비어요. 가뭄도 그런 가뭄이 없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심지어 뭐야? 통이 없는 애도 있겠지. 통부터 마련해낸 애들도 있을 거야 지금. 근데 괜찮다? 왜? 중3이니까. 그지? 선생님이 고2 수업 눈물 없이 못해 지금. 고2인데 여태까지 국어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대. 그래 있어. 진짜 있어. 나 근데 괜찮다고 말할게 걔한테. 왜? 시간이 없잖아. 고2인데 언제 다 해 이거를. 걔가 지금 뭐 국어만 할 거야? 아니잖아. 그리고 뭐 국어만 안 했겠어 솔직히? 이런 애들이? 수학도 없고 안 되고 수학은 한 이만큼 차있고 영어는 한 이만큼 차있고 이럴 거 아니야. 그지? 심각한 거야. 너희들이 빨리 시작해서 좋은 건 이거야. 좀 천천히 가도 되고 좀 넘어져도 되고 실수해도 되고 부족해도 되고 괜찮아요. 진짜 괜찮습니다. 알겠죠? 듣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나 솔직히 고2 애들은 솔직히 말해줘. 죽어라 보고야 돼. 미친듯이. 될까 말까야 이렇게. 왜? 또 그때 되면 애들이 다 찰랑찰랑 하는 애들도 계속 붙고 있지. 고2 되면. 그치? 아주 니네는 먼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이만큼 채워놓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신나지? 그치? 고등학교 가서 얼마나 여유 있겠어. 선생님 수업에 못 보내? 그거. 알겠죠? 자, 이어서 해볼게요. 뭘 찾으라고요? 이게 1번이에요. 그다음 2번 뭐라고요? 2번 뭐야? 개념이요, 개념. 자, 개념은 어떻게 생겼다? 무엇은 무엇이다. 이런 정의 같은 거. 무엇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라고 한다. 무엇을 뭐뭐라 부른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됐니?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자,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대상에 대한 특징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 수업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 이렇게 쓰라고. 아, 이게 중심화진 것 같으면 이게 중심화지야. 읽고. 이거 좀 더 구체하겠지. 아, 이거 개념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선지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했어. 표시. 개념이라고 쓰라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무슨 뭐 추론적 독해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 그냥.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이 나왔으면 그 개념의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100% 그러게 돼 있으면 이제 이따 보여줄게요. 자, 볼게요. 특징과 특징이 나와. 근데 특징이 개념이 한 개가 아니라 개념이 막 여러 개일 수 있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각각의 특징이 있겠지.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겠니? 차이가 있겠지. 차이 물어보고 싶지, 솔직히.
니네가 출제자라면 차이를 물어보고 싶잖아. 네가 제대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차이를 물어보고 싶지? 그러니까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자, 대상의 특징. 자, 대상의 특징에는 장점, 뭐 의의, 뭐 단점, 뭐 한계점, 뭐 기능, 뭐 이런 게 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대상이 만약에 제시되고 있다면 대상 간의 차이점에 주목해라. 이런 거 아까 방금 많이 봤지? 되게 모모와 달리. 반면 모모보다 이런 식으로 서술한 부분이 나오면 으아 차이를 물어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라. 차이 써오라고. 알겠지? 해볼게요. 논증은 크게 연역과 귀납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나뉜대요. 헉! 그럼 얘하고 얘? 차이 물어보고 가서 얘기했지. 그지? 자,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확실히 참인 연역논증. 이게 뭐의 특징? 연역논증 특징 아니야?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참인 거. 연역논증 특징 아니에요? 맞니? 경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야. 자, 결론에서 지식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제에 이미 포함된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연역논증의 뭐니? 특징 나왔지? 맞지? 응? 그러더니 반면 귀납논증은 두 번째 주인공 나왔네. 연역논증과 귀납논증의 차이를 물어볼 수밖에 없겠지.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확실히 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지식을 확장해준다는 장점이다. 이거 귀납논증의 특징이지. 이거 선지에서 어떻게 만든다고? 귀납논증의 특징은 연역논증의 특징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연역논증의 특징은 귀납논증의 특징인 것처럼 설명을 해서 여러분을 막 헷갈리게 한다고.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러 귀납논증 중에 가장 널릴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사례를 관찰한 다음에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자, 그 중에서 약간 무게중심을 지금 귀납논증 쪽으로 쭉 갔네. 우리는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하는데 우리가 관찰하지 않은 까마귀까지 포함하는 모든 까마귀를 관찰하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얘들아 지금 이거 독해 안 돼도 돼. 이거는 지금 일부만 나와있기 때문에 독해되기가 어려워. 그래서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 사실. 일부만 나와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 그러네. 개념을 말하고 그 다음에 특징을 설명하게 돼 있네. 특징은 만약에 여러 개의 개념이 나온다면 그 차이를 주목하면서 봐야겠네. 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모든 지식, 모든 비문학 지문에서 다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어떤 지문이든 다 나와. 개념, 그 다음에 각각의 특징, 이런 건 어떤 거든 다 나옵니다. 예고를 하고 중심화제가 있고 그것이 구체화되면서 주제가 형상화되고 주제가 전개되고 있고 주제를 제시하고 있고 그 개념이 설명되고 있고 그 개념에 따른 특징들이 설명되는 것은 모든 비문학 지문의 공통점. 알겠니? 지금부터는 약간 영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여기 지금 지문을 좀 찾아서 한번 해볼게요. 관점, 견해, 입장, 주장, 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점, 견해, 입장, 주장,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주로 인문사회 예술 지문에 주로 쓰이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건 이것도 근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인문사회 예술인지 중요하지 않고요. 읽어봤는데 주장이야. 그럼 중요하다는 얘기야. 주장이야? 표시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그냥. 해볼래? 동양 철학의 바탕에는 도에 관한 사상이 자리 잡고 있으나 도에 대한 관점은 사상가들마다 다르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 서영아. 뭐에 대한 얘기라니? 오, 천재. 쓰는 거야, 숙제를. 유명하잖아. 동양 철학에서의 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네. 맞니? 그러더니 예고가 어떻게 되고 있니, 에블린? 현재 글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사상가들마다 나오겠지. 처음에 어떻게 나왔어? 안 보이니? 그렇지. 우선 공자가 하겠지. 그지? 근데 공자의 개념은 아닐 거 아니야. 공자라는 건 사람이잖아. 철학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뭐가 나오겠니? 입장, 주장, 견해, 관점이 나오겠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 뿐이야. 결국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뭐래? 노란 모든 인간이 공통점을 지켜야
도라 모든 인간이 공동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도리를 의미한다. 개념. 뭐뭐란 뭐다. 그지? 뭐라고 뭐가? 뒤쪽 뭐? 많이 아파? 선생님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이어서 봐요. 어머니한테 연락해. 무슨 일 아픈 거야? 감기 걸렸어? 수업이 어려워서 아픈 건 아니지 지금? 몸이 안 좋은 거지? 영상 올려줄게. 조심히 가. 친구들도 아프지 마요. 요즘 시대가 아주 어수선해서. 자, 그러면서 도는 뭐래요? 뭐래요?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 예에 의해서 실천된대. 그지? 이거 지금 다 뭐야? 이 사람의 주장이 계속 되고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노자는. 맞니? 노자는 신랄하게 비판하네. 입장 반대되네. 이거 내기 얼마나 돌리, 그지? 즉 통치질서가 무너진 주나라의 예법을 회복하기 위해 인위적인 규범을 만들어 도저히 개혁하려는 것이 오히려 백성을 힘들게 만들었다. 한편 한비자는 이렇게 된다. 알겠지? 그럼 각각 주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그것들의 차이가 출제 요소가 되겠지. 공통점이 출제 요소가 되겠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보기에다가 밖에다 주는 거야. 거기에다. 다른 사상가의 주장을 여기다 놓는 거야. 두 개 비교하게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장의 뭔지를 잘 정리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 바로 과학기술 질문이에요. 남학생들은 조금 난데 여학생들은 내 얘기야. 나도 싫어했었어. 과학기술 질문. 자, 과학기술 질문은 왜냐면 난 문과생이니까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상 작동 구조의 원리와 적용.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이 딱 글을 읽었는데 이게 뭔가 원리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 구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 그럼 표시해야 된다. 출제 요소라고요. 자, 특히 얘네들의 특징은 별표치입니다. 주로 그림이나 도표로 제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림 보이는 지문 많이 봤죠? 그죠? 가만히 봐라. 그림이 그려있는 지문은 인문사회 쪽에 없어. 거의 과학기술이야. 그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글로 써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림을 자꾸 그리고 싶어지는 그 지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엔진의 구조를 설명한다. 그러면 자동차 엔진은 뭐 동그란 모양의 뭐가 230m짜리 지름에 뭐가 있으면 그 밑에 연결관이 공기가 통과하는 연결관이 5개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 뭐 그리고 싶잖아. 계속. 그 안에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코일을 지나서 뭐가 배출되는 거 막 이런 거. 이거는 당연히 자동차 엔진이 아니에요. 난 자동차 엔진이 어떻게 생길지 몰라. 알겠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인문사회 지문은 봐봐. 아까 공자 같은 거.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니? 어떻게 그릴 거야? 예법 어떻게 그릴 거야? 예법. 못 그려. 그지? 그렇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인문사회 지문보다는 기술과학 지문에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그림 자료나 그래프 자료나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이런 애들은요. 이 그림이 표현된 부분이 딱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여기서 딱 멈춰갖고 얘랑 비교해서 대응해서 푸는 거야. 이런 설명이 안 돼 있고 이게 뭔지 모르면 진짜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별표 치세요.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예요. 뭐뭐이면 뭐뭐한다. 아까 우리 했던 거 있지? 우리 아까 했었던 거 앞부분에서 맨 처음에 저 교재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올라가면 거리, 인력, 분자 간의 인력 어느 정도 배웠잖아요. 거기서 했던 거 뭐야? 원인과 결과, 조건과 결과 같은 것들이 나오면 반드시 뭐뭐 할수록 뭐뭐 한다. 이런 거 변인 간의 관계가 설명되어 있다. 무조건 표시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써주는 거. 변인 간의 관계다. 이렇게. 출제도인데? 출제되나 확인하는 거. 그리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아까 했던 거지? 그죠?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고 내려가면 높아지고 뭐 이런 거. 자, 자료의 유형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 자,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 선생님 이런 거 너무 싫잖아. 너무 싫잖아. 그치? 근데 가만히 보란 말이야.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두 가지가 들어온 것처럼 데이터가 저장된다. 뭐가 과정.
여기 나오죠? 과정도 정리해놔야 돼, 과정. 절차 단계. 그러면 어떻게 각 단계별 특징을 물어보는 게 과제로 이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래요? 데이터를 지우는 거죠. 데이터를 지우는 여러 개의 셀이 연결된 블록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블록에 포함된 셀마다 G에 읽지도 못하겠네. OV P형 반도체에 약 200V 이하의 전압을 뭐하면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전자가 터널 전원체를 넘어 P형 반도체로 미치겠죠. 그죠? 근데 이럴 때 보통 뭐가 있다? 그림이. 그럼 그림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잘 된다. 알죠? 따라서 해당 블록의 모든 셀은 0상태가 된다. 터널 전원체에는 전류 흐름을 항상 잡자. 터널 전원 각각의 구조의 특징, 그 다음에 어떤 과정별 특징, 이런 게 다 출제 요소가 있는 거야. 터널 전원체 있잖아, 여기. 연결하면서 보라고. 자, 일반 전원체와는 다르게 일정 이상의 전압을 가해졌을 때는 통과시키대. 일반 전원체는 무조건 차이. 얘는 무조건 차단이야. 무조건 원천 차단. 근데 터널 전원체는 뭐다? 일정 이상의 전압을 가졌을 때는 전자를 통과한다. 이런 게 당연히 선지에 나올 거라고. 선지에서 이 얘기해가지고 물어볼 거라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 데이터 쓰기가 가능하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과정, 순서, 절차, 단계. 아까 얘기했던 거. 각 단계나 시기, 뭐 18세기에는 17세기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 특징을 요약해서 정리해야 된다. 얘도 역시 과학기술 지문에 주로 쓰인다. 자, 여기 나오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엔진 동력은 흡기, 압축, 폭발, 배기 4행정을 순차적으로 걸쳐서 생산된다. 뭐지? 과정. 맞죠? 과정이죠? 엔진의 동력이 어떻다고? 흡기, 압축, 폭발, 배기의 4행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생산된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흡기 행정은, 압축 행정에서는, 폭발 행정에서는 이렇게 간다고. 알죠? 그럼 각 단계별 특징들이 나올 거라고. 그럼 여러분이 숙제를 할 때는 이걸 읽어보니까 과정이 나왔다. 이게 과정이라고 쓰라고. 알죠? 그리고 과정의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써놓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여기 나오네. 대기행정.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읽어가면서 머릿속에다 구조화를 시켜야 된다.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문 가지고 연습해 줄게요. 자, 이제 진짜 초코파이 먹어. 5분에 시작할게요.